어려운 부탁을 해야겠어. 죽음이 말했다. 평소처럼 낫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낫이 그 말을 들었다는 유일한 표시는 눈에 띌 듯 말 듯 몸을 부르르 떤 것뿐이었다. 그것은 당혹스러움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신체적 표현이었다. 죽음의 입에서 그런 말, 부탁을 한다는 말, 그것도 어려운 부탁을 한다는 말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주일 정도 자리를 비워야겠어. 죽음이 말을 이어갔다. 그동안 편지 붙이는 일을 나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 물론 편지를 써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보내기만 하면 돼. 머릿속으로 명령을 내리고 네 나를 떨기만 하면 돼. 어떤 느낌, 감정, 뭐든지 네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만들어내. 그럼 편지가 목적지로 갈 거야. 낫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 침묵은 질문과 같았다. 계속 오가면서 우편물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럴 뿐이야. 죽음이 말했다. 첼리스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돼. 그놈의 편지를 첼리스트에게 줄 방법을 찾아야 돼. 낫은 기다리고 있었다. 죽음이 말을 이어갔다. 내 계획은 이래. 내가 없는 일주일 동안 붙일 편지를 써놓을 거야. 특별한 상황이니까 그래도 돼.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너는 보내기만 하면 돼. 그 자리에서 움직일 필요도 없어. 벽에 그대로 기대 있어도 돼. 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야. 알다시피 친구로서 나를 위해 이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물론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명령을 할 수도 있지. 하지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야. 내가 최근에 너를 별로 이용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나를 섬기는 의무에서 벗어난 건 아니니까. 낫이 체념한 채 입을 다물고 있다는 사실은 죽음의 말에 맞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럼 우리 합의한 거야. 죽음이 결론을 내렸다. 오늘 편지를 쓰도록 할게. 아마 2050통 정도 써야 할 거야. 상상해봐. 내 손가락의 뼈가 다 드러나도록 죽어라 써야 할 거야. 다 쓰면 책상에 놔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날짜별로 나누어서 쌓아둘게. 잊지 마. 왼쪽에서 오른쪽이야. 알아들었지? 여기에서 여기야. 만일 사람들이 늦든 빠르든 엉뚱한 시간에 통지를 받으면 일이 또 엉망으로 망가질 거야. 사람들은 침묵이 동의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낫은 입을 다물고 있었고 따라서 동의를 한 셈이었다. 죽음은 수위로 몸을 싸고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두건은 벗고 앉아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죽음은 편지를 쓰고 또 썼다. 몇 시간이 흘렀음에도 죽음은 계속 편지를 쓰고 있었다. 편지가 있었고 봉투가 있었다. 편지를 접고 봉투에 넣은 다음 봉해야 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게는 혀도 침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것은 헛것을 수선하며 살던 그리운 옛 시절, 우리가 아직 근대의 석기 시대, 근대가 막 동트던 시대에 살던 때가 걱정할 일이다. 요즘에는 봉투가 스스로 봉해진다. 작은 종이띠만 벗겨내면 그것으로 끝이다. 사실 혀를 사용하던 많은 일들 가운데 이제 봉투 붙이기는 과거의 일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죽음은 실제로 손가락의 뼈가 다 드러나도록 일을 한다. 물론 죽음은 이미 다 뼈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언어에서 고정이 되어버린 구절, 원래 의미에서 벗어났는데도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사용되고 있는 구절의 전형적인 예다. 이 경우 죽음은 물론 해골이므로 어차피 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은 것이다. 엑스레이를 보기만 하면 된다. 죽음은 평소에 물리치는 듯한 손동작으로 오늘 붙일 280통 정도의 봉투를 초공간으로 보낸다. 따라서
낫은 내일부터 방금 위임받은 공식 발송 업무를 시작하면 된다. 한마디 말도 없이 작별 인사나 나중에 보자라는 말도 없이 죽음은 의자에서 일어나 방의 유일한 문, 우리가 어디로 통하는지 전혀 모르면서 종종 언급했던 좁고 작은 문으로 간다. 죽음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는다. 그 광경의 전율을 느낀 낫은 날의 끝에서부터 밑동까지 부르르 떤다. 낫의 기억에 그 문은 이제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몇 시간이 흘렀다. 바깥에서는 해가 뜨는데 필요한 시간이었지만 이 춥고 하얀 방에는 해가 뜨지 않는다. 창백한 전구들이 언제나 밝혀져 있는데 아마 어둠을 무서워하는 주검으로부터 컴컴한 그림자들을 막아내려고 설치해 놓은 것 같다. 낫이 두 번째 편지 무더기를 방에서 사라지게 할 명령을 내리기에는 아직도 너무 이르다. 따라서 낫은 조금 더 잘 수 있다. 사실 이것은 불면증 환자들이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을 때 하는 말이다. 이 가엾은 사람들은 단 1분의 수면도 허락받지 못했으면서 조금만 더 하고 부탁을 하면 잠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낫은 조금 더 혼자 있으면서 죽음이 봉인된 문, 영원히 저주받는 문, 낫이 이곳에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봉인이 풀린 적이 없었던 문으로 나갔다는 주목할 만한 사실을 설명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결국 낫은 이해하려는 시도를 포기했다. 조만간 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될 터였다. 죽음과 낫 사이에는 비밀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낫과 그것을 휘두르는 손 사이에 비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시계로 겨우 30분이 지나자 문이 열리고 여자 한 명이 나타났다. 낫도 그런 일이 죽음이 인간으로 변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여자를 더 좋아하는데 그것이 그녀의 평소의 성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낫은 그것이 그냥 많은 것들과 비슷한 이야기, 신화, 전설 이런 거라고 생각해왔다. 예를 들어 피닉스가 자신의 재에서 다시 태어난다든가, 달에 있는 남자가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등에 장작을 지고 다닌다든가, 문하우젠 남작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덕분에 늪에 빠져 죽지 않고 말과 함께 살았다든가, 트란실바니아의 드라큘라는 아무리 여러 번 죽여도 죽지 않는데 다만 심장에 말뚝을 박으면 죽일 수 있으며, 그렇게 해놓고도 어떤 사람들은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든가, 옛날 아일랜드의 유명한 돌은 진짜 왕이 손을 대면 소리를 지른다든가, 에피루스의 샘은 불이 켜진 횃불은 끄고 꺼진 횃불에는 불을 붙인다든가, 뿌린 씨앗이 잘 자라도록 여자들이 월경의 피로 밭을 적신다든가, 개미가 개만 하다든가, 개가 개미만 하다든가, 둘째 날일 수는 없기 때문에 셋째 날에 부활한다든가. 아주 예뻐 보이십니다. 낫이 말했다. 사실이었다. 죽음은 아주 예뻐 보였다. 젊었다. 인류학자들이 계산한 대로 36이나 37쯤 되었다. 말을 했구나. 죽음이 놀라서 말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요. 죽음이 자신의 적인 인간으로 변신하는 것은 매일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뻐 보여서 말을 한 게 아니로구나. 아,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마르셀 프루스트 씨한테 나타났을 때처럼 검은 옷을 입은 뚱뚱한 여자로 변장을 했어도 말을 했을 겁니다. 나는 뚱뚱하지도 않고
검은 옷을 입지도 않아. 너는 마르셀 프루스트가 누군지 몰라.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낫들은 사람을 베는 낫이든 풀을 베는 낫이든 읽는 법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력은 좋죠. 저는 피를 잘 기억하고 다른 낫들은 집을 잘 기억하죠. 저는 프루스트의 이름을 몇 번 들었고 여러 사실들을 조합해 보았습니다. 프루스트는 위대한 작가죠. 세상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작가로 꼽힙니다. 그의 파일이 오래된 자료실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래. 하지만 내 자료실에는 없어. 난 프루스트를 죽인 죽음이 아니야. 그럼 그 마르셀 프루스트 씨는 여기 출신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지. 그 사람은 다른 나라, 프랑스라는 곳 출신이야. 대답하는 죽음의 목소리에는 슬픈 기색이 섞여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프루스트를 죽인 죽음이 주인님이 아니라는 건 오늘 아주 예뻐 보인다는 사실로 위로를 받으세요. 알다시피 나는 늘 너를 친구로 생각했어. 하지만 내 슬픔은 내가 프루스트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럼 왜 그러시죠? 글쎄, 나도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는데 낫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죽음을 보다 화제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입은 옷 어디서 나온 거죠? 저 문 뒤에 가면 아주 많아. 저기는 옷장 같지. 커다란 극장 분장실 같아. 마네킹이 수백 개, 옷걸이는 수천 개지. 저를 거기 좀 데려가 주세요. 낫이 애원했다. 왜? 넌 패션이나 스타일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글쎄요. 주인님을 보니 주인님도 저보다 별로 아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주인님이 지금 입은 그 옷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너는 이 방을 떠난 적이 없어서 사람들이 요즘 뭘 입고 다니는지 모르잖아. 그 블라우스는 제가 활동적인 삶을 살던 시절에 봤던 것들하고 아주 흡사한데요. 패션은 돌고 도는 거야. 왔다 가고 갔다 오기도 해. 내가 저 바깥 거리에서 보는 걸 너한테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만 그걸 말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인님 말씀을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블라우스가 바지와 구두 색깔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야? 어울려요.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이 모자하고도? 네, 그거하고도요. 이 모피 외투하고도? 네. 이 숄더백하고도? 네. 그렇다니까요. 이 귀걸이하고도? 아, 그만하세요. 계속해. 인정하란 말이야.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이라는 거 말이야. 그거야 주인님이 어떤 남자를 유혹하고 싶으냐에 달린 거죠. 하지만 내가 예뻐 보인다면서 처음에 그렇게 말했죠. 그럼 됐어. 잘 있어. 일요일, 늦어도 월요일엔 돌아올 테니까 매일 편지 붙이는 거 잊지 마. 하루 종일 벽에 기대고 있을 뿐이니까 너무 힘든 일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 그 편지는 갖고 가시나요? 낫이 물었다. 지나치게 비꼬는 투로 들리지 않게 조심했다. 그래, 여기 있어. 죽음이 잘 손질된 늘씬한 손가락 끝으로 가방을 두드렸다. 누구라도 기꺼이 입을 맞추고 싶을 만한 손이었다.